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까진 작업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배너 좀 잠깐만 살펴볼까요? 배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얘는 로그인 섹션 배너고 얘가 아마 이미지죠. 우리가 얘를 이미지로서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 맥스 위드가 이렇게 걸려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려있어요? 지금 보면 얘는 뷰포트 위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려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미지만 그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요거 이미지만 간단하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복사한 코드 좀 잠깐 반영하고 누구냐면 클럽 가입 배너, 얘가 클럽 가입이죠. 얘죠 얘. 여기 보면 클럽 조인 이너,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클럽 조인 이너의 A의 이미지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최대 너비 660 픽셀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줄어들 일은 없어요. 줄일 일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반응형으로 나중에 중간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요거 클릭하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색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요 색으로 반영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너비는 뭐 10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메인 내용이군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지금 섹션별로 분리를 했는데 다 된 거는 좀 적어봅시다. 접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여기 있죠. 자, 이 녀석은 뭐라 할까요? 전체 상품. 전체 상품 배너 구현 시작. 배너라 할까요? 얘는 배너라 할 수 있을까요? 상품 리스트라 할게요. 상품 리스트 구현 시작. 그 다음에 구현 끝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섹션이라 쓸 거예요. 섹션이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메인 섹션 뭐 클럽 조인 배너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메인 섹션에 프로덕트 그냥 올 프로덕트 리스트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를 합시다.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제품, 상품도 똑같을까요? 상품하고 상품이랑 제품이랑 똑같을 것 같아. 구스라 나오네요. 여기 프로덕트라고도 되어 있죠. 상품 프로덕트. 프로덕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르네요.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구스라 쓸까요? 저도 참고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코딩은 영어를 잘하면 좀 좋아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실제로 실무자들도 단어 검색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거. 왜냐면 변수명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변수명 추천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변수명 짓기.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명 말고도 뭐 클래스명을 짓는데도 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상품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 보면 얘가 알아서 조합을 해줘요. 요렇게 보이죠? 뭐 프로덕트 리스트, 뭐 리스트 구스, 리스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써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또는 A 리스트 오브 뭐 이런 식으로, A는 올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상품이니까 굿 리스트라고 이렇게 적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메인 섹션을 무조건 붙여야 되냐, 벤 방식으로 쓰게 되면 붙이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벤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메인 섹션, 그냥 아니면 메인도 떼고 그냥 여기다가 섹션이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섹션, 어차피 왜냐면 섹션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길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 그리고 나중에 막 얘가 독립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메인 섹션 안 붙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럼 조인 배너 독립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바꿔버릴까요?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탑 배너 이렇게 뭐 섹션을 통칭하는 거를 써주면 좋긴 해요. 원래는 그럼 섹션 저는 메인을 빼고 그냥 섹션이라고만 붙여줄게요. 당연히 이제 디자인이 다 깨지겠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섹션 클럽 조인 요건 이너죠. 이너 말고 위에서 탑 배너 이너 섹션을 가지고 쓴 건 없었네요. 보니까 확인하니까 그쵸? 디자인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업했으니까 섹션 올 굿 리스트 박스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div 써서 마찬가지로 리스트 박스 올 굿 리스트에 이너다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컨테이너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요소에 뭔가 갇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너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 이제 안쪽에 여기다가 구현을 하지 않고 이너를 둬서 그 이너 안쪽에다 구현하는 편이거든요. 실제 작업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너라고 붙여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통적인 거 이너 전체가 공통적인 디자인을 갖는다 하면 그냥 여기다가 이너라고 써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각각 디자인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튼 이렇게 이제 요 색상 있죠. 요 색상부터 반영을 해줘야겠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반영된 이 섹션 자체에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요소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메인구 탑 여기에 이제 요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걸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굿 요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전체 상품 구현 시작 이런 것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구현 시작 그 다음에 구현 끝 정리를 해주고 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히 높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높이가 안 들어가도 이 안에 내용물들이 이 박스의 높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물이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늘어납니다. 딱히 높이를 주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박스를 감싸고 있는 요 녀석 있죠. 얘한테는 마진 탑을 좀 걸어줄 겁니다. MT 10픽셀 정도. 몇 픽셀 걸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보게 확인하니까 메인 굿이죠. 마진 탑이 6 REM 정도 걸려 있네요. 6 REM.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6 REM 정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얘하고 살짝 벌어지겠죠. 이 정도의 공간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넣어줘야겠죠. 전체 상품. 전체 상품부터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div 리스트 타이틀 타이틀이라고 보면 얘는 뭐 링크를 거는 거거든요. 링크를 여기는 뭐 버튼으로 작업이 되어 있네요. 저는 굿스 리스트에 링크다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겠습니다. 올이라 쓸까요? 상품 리스트 링크. 그래, 올이라 써주십시오. 올 굿 리스트에 링크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 엘리먼트 써가지고 저는 A를 쓸게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전체 상품 클릭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뭐 클릭했다 해가지고 이동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요거를 A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버튼으로 만들어도 된대요. 근데 여기 상품 제주 삼다수 보니까 버튼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딱히 뭔가를 클릭을 하는 링크인데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버튼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상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전체 상품이니까 올 구스 BTN 이런 식으로 올 구스 BTN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전체 상품이 여기 나오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측 끝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인드 방식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방식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보더는 꼭 칠해보시고요. 보더 칠하는 습관은 제가 늘 이제 입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렬하기, 이 녀석을 정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 너비를 100% 줘서 얘를 이동시키던, 아니면 얘한테 플렉스를 줘서 얘를 저스파이 컨텐츠 엔드를 주던, 차라리 얘한테 플렉스를 줘서 저스파이 컨텐츠 엔드를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고 저스파이 컨텐츠 엔드 딱 하면 우측 끝으로 이동되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너무 우측 끝으로 갔다 그러면 이 링크 말고 뭐 얘한테 그냥 패딩 라이트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저스파이 컨텐츠 엔드로 우측 끝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다가 BTN을 따로 불러낼게요. 어차피 올 구스 BTN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를 줘서 한 20픽셀? 좀 더 떨구게. 40.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작업을 할 때 REM으로 돼 있죠. REM. 저도 이제 요거를 REM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REM. 한 3REM. 이 정도만 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2.6 REM이네요. 사이즈는 2.6 REM. 이런 식으로. 글씨가 좀 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언더라인도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부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됐죠. 근데 뭐 폰트 사이즈 2.6 REM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폰트 사이즈 자체는 26픽셀이거든요. 아마 얘네들이 요 2.6 REM 줬을 때 ASML 자체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따로 바꿨을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여기 폰트 사이즈가 뭘로 돼 있어요? 10픽셀로 돼 있죠? 제가 REM은 어떤 걸 따른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REM은 ASML의 폰트 사이즈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루트 글꼴이에요. 루트 글꼴. 그래서 ASML이 원래 따로 사이즈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글꼴 사이즈는 몇 픽셀? 16픽셀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ASML을 임의적으로 10픽셀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저랑 이런 식으로 작업했을 때 글씨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도 제가 폰트 사이즈 1.5 REM으로 줬었던데 제가 여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ASML의 글씨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10픽셀로 바꾸는 거예요. 자, 보이죠? 10픽셀로 바꾸니까 이 전체 상품 글씨 크기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했을 때 제주 삼다수의 크기랑 비슷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가정 배송 로그인이라든지 얘네들이 뭐예요? 글씨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글씨 크기는 아마 얘네들일 텐데 얘네들은 아까 저번에 작업했을 때 28이네요. 그럼 2.8 REM을 줬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2.8 REM 이런 식으로 부여하시면 됐죠, 그죠? 자, 전체 상품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더 줄게요. 한 4, 4.5, 한 5 정도 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REM 주게 되면 REM은 다 뭘 따를까요? 바로 ASML을 따릅니다. ASML의 이제 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궁금하면 제가 요거 REM 줬는데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F12 눌러서. 자, 얘네 글씨 크기가 실제로 몇일까요? 자, 보이죠? 26픽셀 나오는 거고. 자, 마진 라이트를 5REM 줬는데 컴퓨티드를 확인해서 마진 라이트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보이죠? 자, 마진 라이트가 지금 몇으로 들어가 있대요? 50 들어가 있죠? 50 픽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폰트 사이즈를 픽셀로 전환하는 순간, 그러니까 10픽셀로 전환하는 순간 REM은 다 뭘로 따른다? 바로 HTML 글씨 크기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니까 지금 얘도 살짝 깨지죠? 픽셀로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조금 조절을 하면 되겠죠. 한번 제가 115 얘를 조정하면 안 되죠. 얘만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탑방 레프트 맥스 8 지금 얘도 뭔가 지금 잘못 걸려 있죠. 넓게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거죠. 상관없나? 상관없네요. 일시적인 오류였네요. 얘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체 상품 했고,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얼마큼 걸려 있을까요? 이 녀석들은. 비슷하네요. 우리 거랑 살짝 비슷하죠. 한 4.4 RE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집 앞으로 쉽고 편하게 배송받는 이런 것들. 자, 타이틀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div 박스 하나 만들게요. div 박스에서 all good 리스트에 타이틀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p 태그를 두 개를 쓰겠습니다. p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그래요. 블럭이라서 저는 두 개를 쓴 거고, 집 앞으로 쉽게 이거 안 움직이나? 이렇게 했을 때 F2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요 제자 3단계 가정 배송 같은 경우는 H3를 썼네요. H 태그는 제목 태그라 했죠. 그냥 똑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집 앞으로 쉽게 배송하는 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거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정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 태그도 글씨 사이즈 조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H3도 글씨 크기를 조정해줘야죠. 자, 폰트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얘네가 폰트 사이즈가 얼마나 걸려있는지. 지금 보면 2.8 REM이 걸려있대요.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2.8 REM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되고, 자, H3 같은 경우는 얼만큼 걸려있을까요? 5.2 REM이래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5.2 REM 주시고, 그다음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는 볼드로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좌측으로 당겨져 있죠? 마진 레프트를 줬는지 아니면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동시켰는지는 얘네가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죠? 지금 보니까 뭐 얘 자체에 너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마진을 이용해서 살짝 이동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마진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요 타이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칠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보더를 무조건 칠해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자, 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한테 여러분들이 요 타이틀 자체한테 저는 패딩 레프트를 줄게요. BL 이렇게 나오네. BL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5 REM 정도 줄게요. 이런 식으로 7. 그러니까 안쪽 여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위쪽으로 살짝 떨어질 것 같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네.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H3랑 살짝 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마진탑 정도 한 1.5 REM 정도 줄 거야. 됐어요. 자,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분들이 딱 적당한 것 같다 하면 그 적당한 크기만큼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 자, 얘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탑 텍스트래요. 이름은 뭐 탑 텍스트라 되어 있는데, 그래요. 여기다가 바로 p 태그 씁시다. 그냥.
클래스 올굿 똑같이 가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름을 탑 텍스트다.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어떻게 요거 클릭해서 요거 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만 따로 이제 글씨 크기 주고 작업하면 되겠죠. 컬러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몇인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내 것 개인 작업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2.8 REM이 걸려있네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2.8 REM, 폰트 웨이트는 그냥 볼드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500 준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500만큼 글꼴이 굵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냥 이제 볼드체 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큰 차이가 나냐? 한 500 줄 거야 다시? 400? 큰 차이는 없죠. 한 600? 볼드나 600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냥 볼드체로 주겠습니다. 좀 뚱뚱하게 맘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라인이 맞죠? 그러면 여기 패딩 레프트 7 REM 준 거랑 결국엔 똑같은 라인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를 이런 식으로 안쪽 여백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살짝 떨어져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진 탑도 어떻게 부여하면 되겠죠. 마진 탑을 한 10 REM 줘볼까요? 10은 너무 크다. 한 7 REM 이렇게. 7 REM도 너무 큰가? 한 적당히 4. 요게 적당하겠네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일단 이제 배너 부분은 살짝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됐습니다.